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잉 캐터필러가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한국 시장에도 고스란히 시가에 영향을 미쳤죠. 두 번째로는 EU가 브렉시트 연기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1월 31일 정도까지 좀 연기를 하자 그랬는데 EU 쪽에서는 일단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크게 나쁜 뉴스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4% 성장을 하면서 둔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이다. 그리고 내년이 더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불안감이 지속되는 한국의 경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슈퍼 예산을 책정한다.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도 이게 당연한 그런 흐름이에요. 걱정해야죠. 사실 지금 경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노력들이 그동안 있어 왔느냐, 이건 그 이전 정부부터 쭉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북한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친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친밀한 관계다 그렇게 북한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친밀하죠. 둘이 비슷하죠. 어떤 성향에서 비슷한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측하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원수라고 하더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 암살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쪽에 손을 내미니까 뭔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용해 먹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계속되지는 않겠죠. 예. 그것도 점점 어떤 끝을 결국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북한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하고는 지금 조금 틀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하락 전환 후에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상승하긴 했는데 시가보다 종가가 낮았다는 것이죠. 상당히 낙폭이 컸어요. 그랬다가 또 등락 반등도 컸고 어쨌든 시장을 붙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고요. 추가 하락 했다가 하락 양봉 마감했습니다. 하락 전환이라고 썼는데요. 추가 하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낙폭이 컸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봉 마감했다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외국인 선물, 기관 코스피, 대형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과 기관 코스피, 수급 둘 다 매도했죠. 그런데 지수는 반등했어요. 장중의 흐름을 반등하게 만들었던 원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과도한 좀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게 대형주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었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그리고 수급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보시면은 오늘 상승 출발했죠. 상승 출발했는데 자, 상승 출발했다가 낙폭이 컸어요. 2067까지 빠졌으니까 89에서 67까지 20포인트 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상승 마감했어요. 엄청나게 반등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움직임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에 반등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상승 출발한 것 같은데 하락 출발했어요. 그리고 크게 빠졌다가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제약업종, 그리고, 자, 기타.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았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강하게 좀 반등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 자, 지수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도 비슷합니다만은 10시 37분이 저점이죠. 코스피 지수.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10시 40분대, 그때부터 다시 이게 이제 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지수가 반등했었던 상황이고요. 기관 보면은 기관의 수급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이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면서 대형주 쪽에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가 조금 좋았었던 게 미국 시장이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상승했죠. 그러면서 한국 시장의 출발이 좋았었는데 장중에 흐름이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었었죠. 이게 선물 쪽의 흐름, 외국인들 선물 쪽의 흐름, 그리고 또 기관 쪽에서 대형주 쪽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반등시켰던 쪽에서는 여기 서무하게 무너지면 좀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좀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형주 흐름이 좋았어요. 대형주 지수대로 그대로 가죠. 삼성전자가 반등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대형주 쪽의 흐름이 괜찮아서 나온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결국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코스닥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결국은 코스피가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4대 업종이 강세 전환 마감했어요. 전기전자가 하락하긴 했는데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초반에 다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낙폭이 좀 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반등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유통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S오일, 코스피 화학업종에 속해 있는 S오일이죠. 보이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이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미팜은 보이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이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S오일. S오일 오늘 흐름 좋죠?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지금 수급적으로도 좋고요.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뭐 유가나 이런 것들과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낙폭이 과대했어요. 낙폭 과대하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추세적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고점 찍고 추세적으로는 무너졌고요. 이건 눌림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지수 따라서 그리고 빠지는 흐름이라서 지수가 결국 움직임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추세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상황 봐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지수하고 크게 상관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끌고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조정받아도 접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미팜인데요. 코미팜은 보이지 않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에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쭉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결국은 오늘 좀 팡 튀는 그런 흐름인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바이오 쪽이 좋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자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꺾이면 정리, 없는 분들은 여기서 조정 좀 받으면은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코미팜이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는 시가총액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정받았을 때는 한 번 정도 접근 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입니다. 지수는 추세는 이미 확인됐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단기 고점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여기서 더 가주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기 고점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수는 한국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가기 어렵고요. 미국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변수라면 위로 가면 변수가 될 그럴 흐름이고요. 미국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크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가느냐 마느냐 그걸 미국이 결정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은 현물은 강한 개별주와 테마주 단기 접근. 테마주라고 하면 최근에 뭐 바이오 쪽도 일종의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주들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 좀 조정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단기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뚫어준다고 보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결국은 여기에서 계속 가느냐 마느냐 그런 싸움인데요. 고점에서 지금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관건은 여기를 뚫어주느냐, 여기를 강하게 뚫어줘야지 계속 가는데 그럴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현재까지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점에 결국 부딪히는 흐름, 여기에서 뭐 수급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또 미국 시장이 계속 가준다거나 하는 흐름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파생도 아래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개별주들 움직이는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오 쪽, 제약, 그리고 기타 서비스. 기타 서비스 쪽에서 특히 움직이죠. 바이오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 좀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24일 일일 시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 평택촌놈TV 다양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